있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저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학생부가 도착하면요, 그 학생의 기록과 더불어 저희 입학사정관 분들에게는 저런 모양의 태블릿이 1인에게 다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친구의 사례입니다. 먼저 A라고 어떤 입학사정관이 가장 먼저 과목 수상에 한번 눈길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에서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이 친구는 과목 중에서 주로 국어교과를 잘하네 하는 게 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상 경력 몇 개야 이렇게 세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스템은 그래? 그럼 이 점을 한번 그래서 일단 태블릿에 국어교과 학업 역량 일단 컨펌했는데 요거를 100%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 친구의 세특을 보는 겁니다. 세특을 봤더니 고전 국어 문법에 매우 관심이 많은 독특한 학생이죠. 제가 국어 전공인데 제가 봐도 독특해요. 고전 국어 문법에 관심 가진 애가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최대 표기가 잘못된 것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멘트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정말 우리 국어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순경 등을 연구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국어 과목에 자기주도 역량이 있다는 걸 세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어 역량이 우수한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증의 기록을 남기셨고요. 그렇다면 세특 항목에 국어 과목 자기주도 학습을 확인했다는 것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상과 세특을 서로 크로스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횡단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굉장히 자세히 오래 보아야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학생부를 좀 더 자세히 봐라 하는 것이 저희의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아까는 과목 우수만 봤는데 이번엔 골고루 봤더니 다양한 교내 활동 중에서도 주로 의사소통 쪽에 많은 대회에 참여해서 성과를 거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상란에 저런 점들이 적히게 되고요. 그러면 수상과 세특이 또다시 서로 일치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행특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행특을 봤더니 행특에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데 국어교과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오고요. 그죠? 또 보니까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평균 이상이라 그러고요. 또 보니까 의사소통 역량 확인되고요. 인성까지도 행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기록될 수 있다면 이 친구의 인성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행특란에 저런 내용이 적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것은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수상 내역과 크로스 체크가 되고 마지막으로 창체를 보니까 창체에서도 다양한 국어만이 아니라 영어까지 아우르는 언어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태블릿에 옮겨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짝이 맞기 시작하고 이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요약하자면 이 친구는 주로 국어와 영어를 비롯한 언어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난 친구고 보아하건대 학업 성적도 괜찮은 것 같다. 저희들이 왜 내신을 안 보냐면 내신을 안 본다는 게 내신의 성적순을 줄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소유자는 우리가 이미 학생부 교과를 뽑았습니다. 암기력이 뛰어난 친구들 우리 수능으로 뽑을 겁니다. 그런 유형을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보면 이 친구 안 봐도 아마 내신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뽑고 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5.4까지의 베리에이션을 보이더라. 나중에 속된 말로 까봤더니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신을 보고 1에서 5.4를 보고 골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골라내는 거가 그 정도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애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가장 많이 몰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순위 중요한 게 아니라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약에 역량별로 아까 그래프를 나타낸다면 대충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공계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공계 같으면 이 친구는 교내상을 봤더니 주로 과학경 시대에서 미적분, 화학,
기백 등등 아주 수학과 물리과의 역량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태블릿을 적게 되고, 그것을 세특에서 또 한번 마찬가지 방식으로 확인해 봤더니 과학 수업 시간에 몰입하는 자세로 이해력이 뛰어나고 등등 블라블라 해서 지금 정말 과학 교과에 흥미가 있다고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셨구나. 그리고 2학년 때 기록을 봤던 2학년 때도 수학의 창의적인 문제풀이를 하는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 기록이 많이 돼 있더라.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3학년 보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세특란에 적히게 되고, 그러면 그 적힌 것들을 나중에 상호 비교해서 확증하는 시스템. 그리고 또다시 교내상으로 들어와 봤더니 아까 보이지 않던 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과학탐구대회와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상란에서 다시 한번 비교하고요. 또 2학년 행특 같은 데를 주목해 보면은 수학, 과학에 대한 자기주도 탐구 역량이 보이기 때문에 행특란에 적히고 상호 비교되고, 마지막으로 창체에 가서 동아리 활동을 봤더니 다양한 과학 기술을 선정하는 이카루스 활동을 했다는 등등의 기록들이 있어서 탐구 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2학년 때에도 과학 탐구 토론대회에 참여했구나 등등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주로 과학적 탐구 역량이 보이고 행동 특성도 원만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학생이라면 우리 학교에 이공계로 들어오기에 만족스럽다 해서 합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과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 이과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씩을 봤는데요. 그러면 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 과목부터 잘해놓고 따르는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런 친구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 친구는 수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출발한 사례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이 읽다가 어디에 꽂혔냐면 행특 중에서 한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행특 친구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주말마다 자신의 뜻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3년 내내 장애 학생을 정말 돌본 그런 친구의 기록이 발견돼서 이거 혹시라도 우리도 의심하잖아요. 위선 아니야? 가짜 아니야? 여러분 3년을 위선으로 살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실제 그 고교 현장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친구 그 점 하나만으로도 저희 대학의 권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에 참 걸맞은 학생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입학시킨 미당 사례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행동을 봤더니 굉장히 인성이 뛰어나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다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수학 성적이 처음엔 상승하다가 나중에는 전 교과가 우수해져 간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인성은 좋고 처음에는 수학 정도만 관심을 가졌는데 점점 전반으로 성실하게 한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인성과 품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신뢰할 수가 있는지를 다른 영역을 크로스 체크해봤더니 점점 신뢰가 가더라. 2학년에서 지속적으로 두 분의 담임분께서 얘는 품성이 자관 우리 학교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써주고 계십니다. 근데 착한데 능력 없으면 어떤 일일까요? 그것도 저희가 좀 문제는 있죠. 저희가 착한 입시라지 착한 대학생만 뽑는 그런 대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공동체적인 역량이 몹시 뛰어난 걸 확인을 했고 이제 우리가 수상 경력을 봤더니 많아도 너무 많아. 그래서 처음에는 오로지 행특과 세특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에 수상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색깔로 매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정말로 수학 성적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면 저 생기부는 팩트다 하는 생각이 들고 품성과 인성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학업 성적 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전 교과 우상을 받은 학생이라면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이 친구는 우리 대학에 오기에 충분하고
마지막으로 창의층을 봤더니 저런 기록들이 보여서 아, 우리 이 친구 뽑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는 학업 역량만 전문적으로 보는 전임사정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한 명당 두 분의 학업 역량 전담 입학사정관들이 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인성 및 잠재력만을 보는 두 분이 서로 비교대회가서 쭉 보시는 거예요. 모두 한 학생에 대해서 네 분의 입학사정관들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최종적으로는 교수사정관이 종합 검토를 해서 토의를 거쳐서 입학생들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미심쩍은 사례가 있으면 직접 고교 방문까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능한